미국 언론들의 이야기입니다만 트위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최소한 5번 거짓말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면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인데 정치인이기 이전에는 기업가였잖아요. 그렇죠. 기업가여서 미국의 통상적인 그 관료 조직을 이끌던 그 정치가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큰 나라는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이 배출하는 엘리트들이 끌어오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관료 조직이 늘 만들어둔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움직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아웃사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트위터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네. 자기가 했던 말을 내일 뒤집고 그 다음날 또 뒤집고 하는 현상이 농후하다. 그런 것이 바로 특별히 김정은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6월 12일 전과 후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25년간 했던 지난 정부들의 실수를 절대 트럼프 행정부는 반복하지 않고 아주 최단기간에 비핵화를 이뤄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단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칠면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뭔가 시간이 아주 무한정 걸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여유가 있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꺼내면은 생 칠면조 요리를 먹을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뜻인 거는 분명한데 저는 사실 왜 하필이면 칠면조에다 비유를 한 건지 혹시 추수감사절이나 그런 데 맞추겠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우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이 이제 미국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트위터만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농담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그 트위터가 이제 좀 많이 팩트하고 다른 건데 사실은 6월 12일 정상회담에 우리가 기대를 거졌던 거는 25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번에 내가 아주 한 방에 해결하겠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요. 나와서 또 큰 성과를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큰 거를 약속했나 보다 그랬는데 네. 자꾸 이야기가 시한도 처음엔 빨리 한다 그랬다가 네. 2년 반 소리가 나왔다. 아니다. 칠면조 너무 빨리 꺼내면 칠면조 생고기를 먹는 거나 같으니까 천천히 꺼내야 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도대체 미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좀 황당해하는 건데 네. 반대로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는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한국 사회 일각에서도 북한을 또 빨리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6일 가면서 유엔 200구를 받아오고 7월 6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만약 9월달 10월달쯤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영변에 있는 거 그걸 거의 못 쓰게 됐다고 평가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 정도 하나 떼주면 난 정말 큰일 했다. 이제 더 만들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건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또 북한은 계속해서 뭔가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만 그 선의 행동에만 의지에만 우리가 좀 기대했다가는 우리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홍 실장님.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이라도 비핵화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칠면조에 빗대면서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좀 천천히라도 비핵화를 갈 수만 있다면 크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지금 하신 말씀이 실제로 진행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한 5년, 6년이라도 걸려도 우리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완수하겠다는 그 의지를 6, 7년을 불태워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불태우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가을에 재선 안 되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은으로서는 2020년 가을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엔 새로운 사람하고 새로운 협상을 한다. 이런 생각 틀림없이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2020년 여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적어도 그 말만큼은 믿으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센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 얘기를 보면 프론트 로딩이라는 거. 그 앞에다가 다 선수금, 부동산 업자로서 뭐 선수금을 많이 주면은 뭐 더 좋은 계약 조건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얼리 하비스트라 그래가지고 계약 체결한 다음에 불과 2, 3개월 내에 핵과 미사일 미국으로 가져가는 등 이렇게 처음에 좀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뭐 성의 안 찬지 아예 빅뱅 어프로치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다 끝내버린다. 완전 빅뱅이라는 건 지구, 우주가 새로 막 폭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핵 문제를 다 일괄타결 하겠다. 네. 그러다가 지금은 뭐 빨리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일국의 지도자라고 그것도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오늘 한 얘기를 내일 번복하고 또 아님 말고 네. we'll see 그러면서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결국 김정은의 선의와 네. 트럼프의 변덕스러움 여기에 의존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위태롭다는 거죠. 네. 저도 믿고 싶어요. 믿고 네. 싶지만 매일 말을 바꾸니까 그리고 의지가 지금 비핵화 의지가 계속 한 5년은 가야 되는데 네. 과연 갈 것이냐. 또 미국 대선에서 또 새로 다른 사람이 뽑히면 또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미군 그 6.25 참전 군인들의 유해를 이미 돌려받았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단언도 지금까지 실현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측에서는 그 유해를 실어오게 될 그 목관조차도 수령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열흘 전에 돌려받았다고 얘기하던 장면이 있거든요. 저 209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받지도 않았는데 뭐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지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예사롭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 문제를 미국 언론들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도대체 무슨 뭐 보고를 잘못 받은 거냐, 아니면 네. 보고를 받고도 그거를 싹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냐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네. 우려스럽게도 그런 비판을 하는 고급 언론을 보는 미국인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아, 저렇게 얘기하면 뉴욕타임즈나,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뉴욕타임즈나 월스턴 포스트 이런 그 고급 언론들을 읽는 네. 미국의 독자들은 사실 트럼프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트럼프의 지지층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시골에 저 황량한 그 러스트벨트에 노동자들, 농부들 뭐 이런 그 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백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저 트럼프가 저렇게 선전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믿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게 미국 사람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벌써 유해도 돌아왔고 북한은 비핵화를 했고 야 우리 트럼프 대통령 내가 잘 뽑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사흘 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직통 번호를 받았다. 곧바로 나 전화할 거다. 이거를 벌써 6월 15일 날 얘기했는데 전화했다는 소식이 지금까지도 없거든요. 번호를 이제 백악관 번호를 줬고 거기서? 통화를 하겠다. 네. 아무리 봐도 저 상황에서는 뭔가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 부분만큼은 후속 조치,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것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거짓으로 판명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일부러 거짓말했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나는 남들이 노는 아버지 날인데 나는 일한다. 거기다가 북한에 전화를 한다. 북한에 있는 미국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앤드류 김이라든지 이제 북미 간의 이 실무 협상을 위해서 누군가 나가 있고 네. 후에 송환 DNA 검사를 위해서도 누군가 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한다 이런 얘기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김정은한테는 내 전화번호를 줬다. 네. 근데 자기 대변인하고 김여정하고 이렇게 전화번호 교환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달리 해석하면 설사 이제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시진핑과 김정은도 한 라인 통화는 안 한답니다. 보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보안상의 이유로
한라인 통화를 가능한 안 하고 그 민주주의 지도자면 덜 숨겨도 되지만 독재자들은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렇게 자기의 그 속내를 저렇게 전화로 트럼프한테 얘기할 정도로 어리석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통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 사실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한 대목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하다가 네. 막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뭔가 내가 다 알고 있고 생각 많이 했다는 듯한 이런 자세를 하면서 이야기한 거라 그 얘기가 굉장히 귀담아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뭐 파괴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 32,000명이라는 주한미군 숫자 계속 틀려요. 트럼프의 주장 28,500명인데. 이거 진짜 네. 그 보고를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러 꼭 32,000명을 강조를 하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는 그 겁니까? 3,500명이면은 이게 적지 않은 차이고 3,200명, 3,200명. 28,000명 네. 차이가 크거든요. 이 3,000명을 왜 자꾸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메모리가 잘못된 걸까요? 정말 저도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번을 계속 틀리더라고요. 예. 보고를 잘못했거나 보고를 잘못 이해했다면 그거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디테일의 문제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모든 세상사를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고를 잘못 받았거나 잘못 이해했다면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다. 네. 나중에 실무진들이 잡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저렇게 정치적으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죠. 네. 그래서 북미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몇몇 전문가들이 딱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클린턴 행정부도 제네바 합의를 해놓고 북한이 그 합의를 어기는 것을 알았는데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네. 왜?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숨기고 있다는 걸 공표하는 순간 또 대책이 나와야 되고 언론이 떠들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클린턴 행정부는 끝까지 북한과의 그런 다시 대결 국면으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숨겼다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고 싶으니까 일부러 많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동맹국의 지도자로서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김정은의 진정성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다른 측면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에 물어보면 28,500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도 변함이 없다.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입출입이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서 지금 이 순간에 주한미군이 몇 명이냐? 우리 군은 뭐 사실상 명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주한미군의 숫자가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을 순간에 백악관에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몇 명 있냐? 32,000명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했을 수가 있어 그 수치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 그럴 수 보여지고 있겠네요. 네. 또 하나 조금 우려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한 두 달 전에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의 그 감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북한하고도 상의해봐야 되고 동맹국가도 상의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북한하고 상의한다고요? 북한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네. 상의가 아니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조그맣게 나오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주한미군 김영철 왔다 갔다 지금 있거든요. 그때 폼페이오 장관에서 주한미군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밝혀져서는 안 될 문제다. 그 얘기는 북한하고 뭔가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듯이 전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 얘기는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 뒤에 바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거 보면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주한미군을 저는 철수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에 22,000명 이하로 줄일 땐 반드시 그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딱 법안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네. 22,000명 이하로는 안 줄지만 22,000명까지는 대통령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